안녕하십니까. 최신 외교안보 이야기 최강 장지영입니다. 오늘은 요즘 세계의 화약고라고 일컫는 중동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좀 혼란스럽지만은 그렇게 전쟁의 분위기는 없었는데 네네. 솔레이마니 장군이 사실 미군의 폭격을 맞아 죽음으로써 지금 뭐 미국과 이란 간에 굉장히 어떤 전쟁의 상황까지 갈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이 관계, 이것이 또한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먼저 간단히 솔레이마니 장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죠. 네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성직자 체제인데 국가의 수장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입니다. 예. 그 사람이 1인자이고 말씀하신 솔레이마니 장군 혹은 사령관이 2인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인자인 하메네이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그를 뒤에서 좌지우지하면서 조종하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전략을 짜내서 실행에 옮기게끔 하는 사람은 이 폭사한 솔레이마니 장군 사령관이라고 생각을 모든 것이라면 정치 문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로 이 군사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정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고 군사 문제, 대외 정책. 네네. 굉장히 강경한 사람. 굉장히 강경한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이죠. 거의 발생한 모든 테러를 뒤에서 사주하고 계획했다라는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500여 명이 넘는 미국인이 솔레이마니의 그런 테러 계획에 의해서 사망했다. 뭐 이게 맞는가요? 그렇게 미국 정부에서 발표는 했고요. 예. 사실 이 솔레이마니가 이란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핵심 군 조직 내에서도 또 핵심인 정예부대 고두스 부대의 사령관이거든요. 근데 이 고두스 부대가 하는 일이 주로 대외 군사 정책을 많이 세워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적국을 타격한다든지 그래서 미국인에게 이제 뭐 미국에게 타격을 준다는들지 또 이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영내 중동 내에서 이 군사 헤게모니를 굉장히 공고히 하고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뭐 가자지구, 예멘에서 자신들의 프록시를 굉장히 육성해 왔는데 그 작전도 솔레이마니가 주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뭐 반체제 시위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때는 솔레이마니가 항상 어김없이 나타나서 유혈 진압을 한다거나 예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2달 전이죠. 이라크 내에 있었던 반미 시위에도 솔레이마니가 들어가서 직접 유혈 진압을 전두 지휘했던 것으로. 반미 시위가 아니라 반정부 시위. 반미 시위입니다. 반미 시위예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라크가 지금 또 많이 궁금해하실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이라크에서 이란 사령관이 죽었을까 하는 문제일 텐데요. 왜냐하면 이 이라크 내에 이란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라크 내에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반이란 시위가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또 바로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로 들어가서 이라크 민족주의 운동 내지는 반이란 운동을 바로 유혈 진압하는데 전두지휘를 했죠. 그것도 특이하네요. 왜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가 진두지휘했다는지 그것도 참 이상한데 이번 사건 경과를 보게 되면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 사용을 싫어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시리아 피폭 사건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 당시도 사실은 어찌 보면 시리아 군에 의한 화학탄 사용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왜 미국이 가만히 있냐 네.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지탄을 받으니까 이제 그래서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의외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물론 그 전에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사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점거하고 그런 시위가 벌어지니까 그것이 촉발돼서 이 시점에 솔레이마니를 죽인 것 아닌가. 네네. 이런 것이 있었고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왜 이 시점에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에 가 있을 적에 미국이 이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했는가? 네네. 첫 번째는 이번 기회가 없으면 다시는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게 하나고, 그러니까 천재 이루의 기회다. 네네, 그동안 누적되었다. 두 번째는 솔레이마니가 뭔가 지금 큰 테러 작전을 네네. 준비하고 있었고, 네네. 그것이 시행됐더라면 많은 미국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이 두 네네.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네.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랑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첫 번째가 더 맞는 것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지금 결과로서는 전 세계 미국인들의 안전이 더 위협에 처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국격이나 내지는 미국 시민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을 했을까? 또다시 이 트럼프 표의 이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정말 국익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탄핵 국면을 어떻게 좀 회피해보고자 내지는 다가오는 대선 국면에서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이고자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말씀하신 이 CIA 국장 출신의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 미국이 이스라엘 모사드와 함께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려는 작전을 한 10년 동안 정말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폼페이오 전 CIA 국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기회였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라는 그 바로 눈앞에 이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미국 시민 전체의 안전을 정말 더 확보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보게 되면 솔레이마니가 죽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얘를 제거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네네. 얘기인데, 과연 그 이후에 대책이 있었느냐? 뭐 네.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네네. 같고, 또 일부에서는 일종의 또 음모론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입지 강화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을 했다. 음모론인가요? 진짜 아닌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간 굉장히 전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신문 보도 나온 것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무력 사용에 대해서 한 달 전만 해도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던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공격을 명령을 했다. 그렇죠. 여하간 지금 중동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뭐 이미 뭐 이란에서는 피해 보복을 하겠다. 뭐 네네. 중동 지역에 있는 34군데 뭐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네. 그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very fast, very hard, 네. 뭐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게 네. 보복을 하겠다, 응징을 하겠다. 네네. 뭐 52곳의 목표물을 52곳. 지금 다 지정해 놨다. 네. 이제 이렇게 일단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지만 네. 어느 한순간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까. 제가 이란 사람이라면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솔레이마니는 이란 사람들은 상당히 영웅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다고 하는데, 장군에서 순교한 영웅이 됐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그 영웅의 억울한 죽음을 우리는 이도에 볼 수 없다. 뭔가 보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시기와 장소는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벌써 얘기했단 말이죠. 따라서 그럼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형태의 그 보복, 네네. 그리고 응징이 있을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중동 상황이 어떠한 식으로 전개될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정말 별로 좋지 않은 예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이란 쪽 이 군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지금 당장 가서 피해 보복을 하고 싶을 때지만 문제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가 미국과 정면으로 이렇게 맞짱을 떠서 군사적으로 미국에 피해를 줄 수는 있겠지만 자기는 더한 피해를 받겠죠. 이제 그런 거는 피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란만큼 뭐 이란도 중동 내에서는 군사력이 아주 떨어지는 나라는 아니지만 당연히 미국에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역량은 낮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잃을 게 적은 나라들이 주로 택하는 게 이 비대칭적인 방법을 통한 저강도의 소규모
국지전, 동시다발적인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는 벌써 미 연방정부 관련 시설에 이란 해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폭사한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미 굉장히 활발히 육성시켜 놓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가자, 예멘에 있는 프록시들이 민병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들이 또 주변에 있는 미국의 우방국들을 공격을 할 수 있을 테고요. 뭐 벌써 사실 공격은 많이 됐었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이 피폭을 당했고 또 사우디의 아람코 정유시설이 드론 그렇죠. 공격을 당했고 이제 이런 거는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지리한 소규모의 동시다발적인 뭐 저강도 공격일 테고요. 또 하나가 더 이제 우울한 예측 중에 하나인데 솔레이마니 장군이 폭사하고 나서 이틀도 안 돼서 이 케냐에 있는 알샤바브라고 하는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알샤바브는 순니파 극단주의 조직이라서 그렇죠. 오히려 이란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조직인데 사실 테러 조직들은 뭐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싶을 때는 그래서 타이밍을 바로 잡아야 될 때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아니, 기회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또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렀던 이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조직들이 다시 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상황도 아닐까라고 하는 굉장히 우울한 예측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딱 아주 경계심을 높이 갖고 있고 경계태세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을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피로감이 좀 쌓였을 때 그 빈틈을 노려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좀 그 주변국들에 대해서 아니면 면두서고 이란 내에서의 국내 청중들이라든가 그 국내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네네. 걱정스러운데 만약에 그럴 경우 가장 겁내는 나라들이 바로 미국의 동맹국인 사우디, UAE. 그렇겠죠. 예, 지금 이런 얘기가 나라.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 사실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호르무즈 그렇죠. 해협만 건너면 바로 네, 맞습니다.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이 되고 또한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렇게 사태가 진행되다 보면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상선도 이제 그 유조선도 글로 많이 다니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유조선에 대한 그 보호 이 문제도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라크 내에 있는 우리 뭐 교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약 1,600명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안전 조치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 관심을 갖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의 파병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 해군이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란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겠죠. 아니면 뭐 위협을 할 수도 있고. 맹비난을 하겠죠. 지금도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솔레이마니 폭사 사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 외교부 내에서 나름 온건파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어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한미 공조를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 양국 간의 관계, 한국-이란 관계도 생각해라. 라고 조금 부드러운 톤으로 말을 했는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 내에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를 낼 온건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외교가 굉장히 정말 그 어떤 영어로 표현하면 fine line 아주 그 정말 주류의 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러한 미국의 반응, 이란의 반응이 과연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상당히 또 중요한 주제잖아요. 이란 핵 합의가 뭐 파기되었고 파기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틈을 노려서 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걸프 전쟁 2001년 그 아프간 전쟁, 테러와의 전쟁 사이에서 사실은 2차 북핵 외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단 말이죠. 그건 뭐냐? 미국이 중동에 집중하는 사이에 북한이 자기네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무력 시위도 할 수 있고 그것이 한반도에
상당히 긴장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북한 핵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패턴이 있어 왔다라는 거는 익히 들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을 한 마당이니 뭔가 새로운 길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게 뭐 나쁜 길이겠죠. 한 다음에 너희 또 국제규범 안 지키고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이러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은 뭐 멀쩡한 주권 국가의 사령관을 뭐 드론 공격으로 폭사시키는 그런 또 다른 국제규범을 안 지키는 나라일 수도 있는데라는 그런 변명거리를 주는 상황이라 한반도 의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도발을 할 수도 있고, 이란만 그만 보고 중동만 보지 말고 네. 나랑 대화를 하라. 네. 아니면은 미국이 너무 중동에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틈을 노려서 전략적 도발을 감행을 한다 이죠. 그래봤자 왜냐하면 북한의 전략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강력 대응할 수 없다라고 그쵸.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 미국의 힘이 무섭다. 이번에 드론을 갖고 공격을 했잖아요. 조정은 텍사스에서 했다 그래요. 예,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했나요? 거기서 공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드론을 조정을 해서 공격을 했다. 이건 뭐냐? 김정은도 언제든지 미국의 타겟이 돼서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공포심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이렇게 되면 대외 행보를 안 할 거고 오히려 자위력 증강에 더 매진하는 그런 군사 제일주의로 나가지 않을까. 그랬을 때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 기회를 노려서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을 더 증강을 시키겠죠. 참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이란만 볼 게 아니라 이란 네네. 사태가 동북아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하고, 또한 트럼프 변수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이번에 다시 확인이 됐던 거예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측 못했어요. 전 예측을 했어요.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측은 했어요. 단지 시기가 한 달째가 늦었어요. 한 2월 정도에 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무력을 사용할 거다, 제한적인. 근데 1월 달에 했어요. 제가 예지력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좀 더 시간도 맞췄다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어디선가 발표할 적에 내가 트럼프라면은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아마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다. 네, 오늘 점심시간에 그 말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하여튼 여하간 우리가 계속 이 중동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될 겁니다. 재외, 국민의 안전, 우리 기업들의 안전, 또는 필요시에는 어떻게 이 소위 말하는 소개 작전, 철수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 다 점검을 해봐야 되고, 또한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중동 외교에서 지평이 넓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UAE라든가 우리하고 상당히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어떤 연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여하간 한반도 상황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악화되는 것에 대한 대비, 그런 대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안보 태세를 좀 더 점검하고 확실히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최신 외교 안보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